아버지께는 보고했나요? 아니요. 왜죠? 회장님께 부회장님 소식은 테러입니다. 감내할 수 있어요? 우리 두 사람 말고 누가 또 알고 있나요? 다행이네요. 이 시간 이후로 이 문제는 덮는 겁니다. 더 이상 오피스텔 출입은 안 됩니다. 대신 인공위성에도 잡히지 않는 곳에 따로 개인 공간을 마련해드리죠. 공감할 수 없고 취향은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인정할 뿐입니다. 뭐예요? 글쎄, 뭘까? 당신 남자 유부남인 거 몰랐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원준이 트랜스젠더다. 쇼핑한 날에 무조건 오피스텔에 온다더니 대신 쇼핑을 해주는 거였어. 그럼 오피스텔의 여자는 외도한 것처럼 페이크 장치를 쓴 거네. 모한준이 트랜스젠더라는 게 밝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보수적인 주주들과 이사들을 중심으로 파란을 일 거고 한상무와 탑은 수습하느라고 정신이 없겠지. 내가 궁금한 건 딱 하나야. 하영서의 반응. 부장, 어제 퇴근 안 하고 뭐 합니까? 뭐야? 왜 그래요? 광미야, 이제 이별할 때가 온 것 같다. 뭐야, 은퇴하시게? 갑자기 왜 이래요 또? 집착, 광기, 오기, 허세, 양심, 정의, 뚝심, 미련, 안타까움. 한 인간의 모든 복합적인 역사가 여기 다 들어있다. 아니, 기자 때려치면 뭐 하시게? 난 어떡하라고? 이제 이 역사와 이별하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야지. 부장, 진짜 의리 없이 이럴 거예요? 김 기자야, 이거 완전 소름인데? 예, 김 기자님. 지금요? 이게 뭡니까? 정의를 구현하고 싶은 상남자, 진실을 찾아 헤매는 걸크러쉬. 두 사람의 꿈을 현실로 바꾸어줄 마법의 열쇠. 15년 전 살인 사건 당일 빌라를 방문한 사람들 CCTV 영상이야. 그날 가족들 모두 우리 집에 왔었어. 한상무도. 이제 사건 발생 시간만 알아내면 그 시간 직전에 방문한 사람이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수사 기록을 반드시 봐야 돼요. 그런데 그 수사 기록이 우리한테 있다, 없다? 결국 매번 여기서 이렇게 막히네요. 담당 변호사면 사건 자료 열람할 수 있지 않나? 엄마 만나기 전에 난 서류상 아들도 아니었고 엄마 변호사도 아니었어서 공식적으로 열람이 불가능했어. 그럼 이제 떳떳하게 엄마 변호사 역할 하면 되잖아. 아니, 탑에 내 신분 들킬까 봐 함부로 신청할 수도 없어. 그리고 엄마가 변호사 수임 계속해서 거부하고 계셔. 한상무의 위협 아직까지 통하고 있다는 거지. 사건 은폐를 주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모철이, 한재국, 주영일 세 사람 중에 누군가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현재로선 이들을 뚫는 것은 100% 불가능이야.
그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은 전혀 없을까요? 아, 사건 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꼼꼼히 읽은 사람은 판사? 빙고. 이동준 판사 엄마 사건에 공식적으로 관여한 사람인데 벌써 알아봤지. 본 법정은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법 250조에 의거 피고인 임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근데 제가 찾아봤을 때는 소재 파악이 전혀 안 됐어요. 수사 자료처럼 이동준 판사는 이 세상에 없는 사람으로 나왔죠. 그래도 어딘가에 살아있다면? 지푸라기라도 잡아야지. 역사상 물에 빠진 사람 중 지푸라기를 잡고 살아난 사람이 7명. 믿거나 말거나. 이 판사 지금부터 다시 한번 꼭 찾아보자고. 반드시. 무슨 일이야? 어떤 여자가 오피스텔에 쳐들어왔어요. 내가 연락할 때까지 연락하지 마. 철두철미한 사람이 숨겨둔 여자는 왜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해? 외도 안 티내고 싶어서 일부러 흘리고 다니는 거야? 세상 쿨한 척, 힙한 척, 심지어 정의로운 척까지 하더니 결국 뒤에서 남의 사생활이나 캐고 다니는 무섭기로. 재밌네? 내 사생활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뭐니? 글쎄, 뭘까? 가족들은 알고 있나? 아버지야 뭐 워낙 보수적인 스타일이라 그렇다 쳐도 차남이라면 끔찍한 새엄마는 좀 다를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궁금해서 새엄마도 알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는지. 내 사생활에 대한 관심은 사절이야.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MC그룹 미래를 책임질 사람인데 개인 사생활로 치부할 순 없지. 뭔가 대단한 파국이라도 예상하는 모양인데 아쉽지만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을 거야. 그래? 뭐 대단한 전략가한테 코치라도 받는 모양인데 그래봤자 꼭두각시잖아. 너야말로 대단한 약점이라도 잡은 줄 알고 기대했을 텐데 안 됐다. 아버지가 알게 되면 과연 무사히 후계자가 될 수 있을까? 중요한 건 이기는 거야. 이건 뭐야? 뭐한준 거래? 어떻게 생각해? 아, 그 자식. 쇼킹하긴 하네. 근데 뭐 남의 사생활에 관심이 없어서 말이지. 더구나 인권과 사생활은 절대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잖아. 휴머니스트라. 오빠. 우리 엄마 어떻게 생각해? 멋진 화가셨잖아. 근데 왜 갑자기? 에이, 석희 너 엄마 보고 싶구나. 그냥 쉬어. 아 맞다. 잠깐만. 뭐야? 선물.
다들 먹지. 누굴까? 근데 한상무가 아침 식탁에 같이 앉아 있는 그림도 나쁘지 않은데요? 뭔가 신선해. 가족인 듯 가족 아닌 경계의 미학이라고나 할까? 그러게 분위기 좋으네. 한상우 자주 같이 아침 들어요. 이번에 시나리오가 하나 들어왔는데 내용이 아주 재밌어. 근데 딱 하나 걸리는 게 이 영화 데니시거라고 너무 비슷해. 다들 알죠? 그 트랜스젠더 화가 에이나르 베게너 스토리. 알지. 그 영화 좋잖아. 요즘 한국 시장에서도 트랜스젠더나 게이 스토리 먹힌 수제 아닌가? 그럼 우리도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해. 쉽게 바뀌게 하겠어? 먹히는 소재인데 가능성이 있는 얘기죠. 뭐든 자신감이 넘치네요. 한상무는. 사실 내 졸업작품 단편 영화도 그 레즈비언 화가 얘기였거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소재가 너무 파격적이라 주목을 못 받았어. 내가 너무 앞서 나갔던 거지. 웨틀렛 락락 엠베스턴. 괜히 뭐니. 아침 서버 더워서 불경스러운 소리야. 모한준 부회장이 트랜스젠더라는 건 언제 알았어요? 아니 근데 그게 뭐 대단히 중요한 일인가? 근데 한상무, 우리 아버지 편견의 벽은 좀 걱정이 되긴 하더라. 불편한 진실은 모르는 게 낫죠. 하긴 진실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는 거니까. 지분 10% 그거라도 지키셔야죠. 그러게. 지분 10%면 대체 영화를 몇 편을 만들 수 있는 거야? 이 어마어마한 돈이지. 그것마저 사라지면 난 정말 불행할 것 같은데. 자기의 처지와 상황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건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죠. 같은 날 같은 장소에 엄마와 모한준이 있었단 얘긴데 그날 혹시 엄마랑 모한준이 만났다면? 모은주 큐레이터. 이 사람 모한준 아니야? 엄마랑 모한준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 있었어. 그럼 두 사람 만났던 거야? 우연히 찍힌 건지 만난 건지 아직 몰라. 당시 젠더 전시회 기획관 큐레이터야. 가자. 어머, 안재림 선배잖아. 선배님과
어떤 관계세요? 딸이에요. 아, 전 재림 선배 미대 후배예요. 아, 네. 재림 선배 갑자기 돌아가셔서 당시에 모두 충격이었는데. 근데 무슨 일로? 우리나라 최초로 젠더 작가 전시회를 기획하시더라고요. 그랬죠. 근데 이 사진 그때 사진 같은데? 이 사람 기억나세요? 아, 이때 선배 사진을 제가 찍어줬어요. 기억이 나요. 근데 사진 찍고 나서 여기 뒤에 찍힌 이 사람한테 재림 선배가 아는 척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랬더니요? 알잖아요. 지금도 당당하게 커밍아웃하기 힘든데 당시엔 말도 못했죠. 이 사람 부랴부랴 도망치던 생각이 나네요. 그 기억력이 엄청 좋으신가 봐요. 제가 그때 선배는 참 발도 넓네요. 트랜스젠더 지인도 다 있고 농담까지 했던 기억이 나요. 그날은 워낙 특별한 날인데다가 당시 선배는 아프다고 집에만 박혀 있어서 제가 억지로 조르고 졸라서 전시회 왔거든요. 너희 엄마는 모한준이 트랜스젠더라는 거 15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어.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아니야. 모한준 말이야. 비밀을 너네 엄마한테 들켰으니까 무지 걱정됐겠지. 게다가 전시회 얼마 뒤에 엄마가 돌아가셨어. 비밀을 폭로할까 봐 그게 두려워서 모한준은 너희 엄마를 찾아간 게 아닐까? 전시회 끝나고 살인사건이 벌어진 바로 그날 말이야. 나한텐 이제 둘 다 유력 용의자야. 안 그래도 얼마 전부터 선배 화풍과 비슷한 작품이 보인다는 소문이 돌길래 갑자기 선배 생각을 했었는데 석희 씨 만나려고 그랬나? 관장님 나오셨어요? 아, 관장님 오늘 안 나오셨는데 무슨 일로? 아가씨. 일 보세요. 그림이나 볼게요. 아, 네. 모석희 아가씨가 미술관에서 지금 두 사람 가봐. 이젠 미술관까지 가서 참 버라이어티하다 정말. 당장 노비에 걸린 내 그림들 수장고로 치워. 알았어. 가져와. 지금 당장 하영서 작품 다 가지고 오라니까! 아가씨, 관장님 결정 없이 함부로 그림을 옮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직접 가지고 와야겠네. 무슨
일이야? 왜 이래? 아가씨, 미술관은 공공장소입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공공장소에서 사기치는 건 말이 되고? 일단 나가자. 아니, 싫은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하영서 공간이야. 흥분하면 안 돼. 알잖아. 제발 나가자. 내 말 좀 들어.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알아? 이 그림은 제목이 뭐야? 아직 안 정했는데. 왜? 석희 마음에 들어? 완전. 엄마는 좋겠다. 그림도 잘 그리고. 넌 이쁘잖아.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진짜? 그럼. 모든 걸 다 잘할 순 없어요. 남의 작품 훔쳐서 작가 행세까지 하려니 무서워서 언론엔 발표도 못했겠지. 엄마 작품까지 탐냈으니 이제 하영서가 엄마를 죽이고 싶은 이유가 하나 더 있는 셈이네. 하영서, 모한준 둘 다 엄마를 살해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었어. 생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어머니. 사모님,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이 선물과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래? 한번 볼까? 먼저 축하 메시지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생신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한국 문화 예술 발전에 힘써 주십시오. 국립미술관장님이 보낸 메시지와 선물입니다. 사모님의 우아한 아름다움이 영원하길 기원합니다. 국토부 장관 사모님께서 보낸 산삼과 메시지입니다. 왜? 뭔데 그래? 이게 뭐냐? 여보, 괜찮아요? 아버지. 아버지에게 전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뭐? 단 한 번이라도 제가 원하는 게 뭔지 물어본 적 있습니까? 제가 뭘 원하는지, 제가 뭐가 되고 싶은지 단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다고요! 저 모한준 트랜스젠더입니다. 14살쯤? 제가 제 정체성을 처음 알았을 때 어땠는지 아십니까? 두려웠습니다.
아버지가 알면 절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공포. 그래서 더 아버지 눈에 들어야 했고 완벽한 아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저는 죽을까 봐 무서워서 살기 위해 이 악물고 버텼습니다. 솔직히 여전히 두렵습니다. 아버지, 절 이 집에서 내쫓으실 겁니까? 집을 나가면 저는 자유롭게 살 수는 있는 겁니까? 이제 그동안의 완전히는 놓아주십시오. 버려주세요. 그냥 지금의 무한주를 인정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당장 나가. 한상무님 드십니다. 회장님, 사실인가? 네. 충격이 크시겠지만 경영하는데 결격 사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탑에서 커버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만 돌아가게. 내가 이것저것 동원해서 뒷조사를 좀 해봤는데 야 일단 한상무 골 때리더라. 왜요? 부동산도 없고 실물 자산이 없어. 뭐 보면 알겠지만 심지어는 집도 전세 살아. 아니 서류만 보면 나보다 더 가난하다니까? 그러면 한상무가 수사 자료 숨길 만한 장소는 못 찾은 거네요? 아휴 그런 셈이지. 아 연락 뛰었는데 얻은 게 없어 어쩌냐. 미안하다 야. 아 자꾸 미안하대. 오히려 고맙지. 근데 저 이동준 판사는요? 야 그 사람은 더 골 때려. 퇴임 뒤에 종족이 묘연했잖아. 그래서 혹시나 싶어갖고 사망 신고도 확인해 봤는데 그건 아니더라고. 근데 어디에 사는지 어디에 있는지 뭐 아무것도 확인이 안 돼. 어쩌냐 아무것도 건진 게 없어서 면목이 없네. 아이 그런 소리 좀 하지 말라니까. 나 형님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데. 그래도 수시로 계속 체크해 볼게. 힘 닿는 데까지. 네 부탁 좀 드릴게. 알았어. 정면 돌파인가요? 못할 이유 없죠. 달라질 건 없습니다. 아버지와는 합의했나요? 아니요. 부회장님도 회장님과 협상하고 출근한 건 아니잖아요. 세상엔 해결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지난번 유럽 클라이언트와 신재생에너지 수출권 미팅 있었잖아요. 네. 제가 주도한다는 조건으로 계약 성사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꽤 어렵게 봤는데. 그쪽 클라이언트가 게이더군요. 그래서 더 대화가 잘 된 것도 있죠. 부회장님. 네. 이참에 아예 우리도 핑크머니 시장에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핑크머니요? 이사들과 주주들은 수익만 된다면 지옥불에도 달려드는 사람들이죠. 핑크머니 시장과 정체성 문제를 묶어서 준비해놓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이 판사 아내가 대동맥군 중군이라는 흰병 환자인데 살인 사건이 일어난 그해 MC병원에서 수술을 했어. 아내 수술 때문에 MC랑 손잡았다. 물론 입금 내역이나 그 어떤 증거는 없어. 심증만 있을 뿐이지. 수술 후 이 판사는 볼티모어로 출국했고. 그런데 그 이 판사 가족들은 유령처럼 사라져서 찾을 수가 없다. MC에서 빼돌렸겠지. 어디로 빼돌렸을까요? 최종 도착지가 볼티모어 국제공항이라면 존스 홉킨스 병원에 간 거 아닐까? 거긴 세계 최고 의료진들이 있으니까. 한국에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거 무작정 앉아서 기다릴 수만은 없잖아요.
가서 드셔보기라도 해야지. 한 집 한 집 방문해서 뭐라도 건져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부장, 지금 혹시 미국 가고 싶어서 그러는 건 아니죠? 자식이 장난해? 나 그동안 미국 여러 차례 가고 싶었다. 하지만 이번 아니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시도해봐야지. 그래요. 미국 일단 가죠. 가자. 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한 분 앉으세요. 아버지.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뭐? 탑이 정 집사님 외국으로 빼돌린 줄 알고 찾을 엄두도 못 냈는데 어떻게... 창사로는 감옥이죠 뭐. 저기요, 잠깐만요, 잠깐만. 아, 진짜 이 사람. 아, 여기서 허가 안 받고 전단지 돌리면 안 된다니까요. 아, 몇 번을 말해, 진짜. 가. 정말 고생이시네요. 아가씨는 잘 지내시죠? 예, 잘 있습니다. 아가씨를 만나고 싶었는데 탑의 감시가 워낙 심해서 허변 찾아온 거예요. 잘하셨어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아시고? 변호사협회 사무실 주소가 여기로 등록돼 있던데. 아, 그 업데이트 안 하길 정말 잘했네요. 저기 아가씨는 살인사건 진범 찾는 거 포기 안 하셨죠? 그럼요. 탑 몰래 저랑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탑 변호사인데 여전히 아가씨를 돕네요. 사실은 제 일이기도 하니까요.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사람, 제 어머니입니다. 세상에. 그럼 내가 제대로 찾아왔네요. 예? 안재림 사모님한테 허변 엄마 소개시켜준 거 저예요. 그래서 허변 엄마가 범인이라고 했을 때 나 안 믿었어요. 그럴 사람이 아니니까. 세상에, 허변이 아들이었구나. 이거 그때 재판했던 판사가 남긴 거예요. 금융과 배임? 자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건 내가 쓴 게 아니라 그 돈은 탑 몰래 이 판사 행방 찾는 데 썼어요. 그랬구나. 최근에 이 판사 소재를 알게 된 윤변이 딸하고 같이 여행 간다는 핑계로 미국 가서 이 판사 만났어요. 다행히 제가 윤변 딸 전화번호를 기억하고 있어서 연락이 안 끊어졌네요. 탑 감시망을 피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이웃집 전화로 통화하고 이웃집 주소로 우편도 받았어요. 이 판사가 곧 한국에 온다니까 꼭 한번 만나봐요. 허변이 파헤쳐 주세요. 엄마 일이니까 오죽 잘하겠어요. 예, 제가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그리고 아가씨한테는 조금만 참고 기다리라고 전해주세요.
아가씨하고 제가 자유롭게 볼 수 있는 날 곧 오겠죠. 제가 꼭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태호야, 사모님이 급하게 엄마를 찾으신대. 태호랑 저녁 같이 못 먹어서 미안해. 끼니 절대 거르지 말고 빵이라도 꼭 챙겨 먹어. 4시쯤이면 엄마가 나랑 헤어지고 집에 돌아간 뒤잖아. 그럼 엄마도 용의자라는 건데. 찾았어. 뭘? 수사 자료. 뭐? 어떻게? 사건 발생 시각 4시. 나랑 엄마랑 헤어지고 엄마가 빌라로 돌아가고 난 뒤에 사건이 발생했어. 엄마도 용의자 중 한 사람이라는 거지, 이 수사 자료만 보면. 하지만 전 엄마가 범인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뭐 아직 물증은 없지만. 근데 수사 자료에는 CCTV 고장으로 자료 없음이라고 기록돼 있어요. 이거 증거 누락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CCTV 영상만으로도 이 사건이 부실 수사였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게다가 한상무한테 로비를 받았다고 양심 선언할 증인이 나타날 예정이지. 이동준 판사. 이 정도면 재심 청구하는데 문제 없잖아. 물론이죠. 하지만 재심은 기각되면 같은 이유로 다신 청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신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통과 확률을 높이려면 한상무, 주영일, MC그룹 이 3명이 공범이라는 증거가 필요해요. 이 3사람에 대한 증거가 없으면 최악의 경우 이 몸통은 빠져나가고 양심 선언한 이동준 판사만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상무, 주영일, 특별한 관계라는 증거 잡아야 돼요. 그럼 한상무랑 주영일 검사 무작정 뻗치기 들어가야 되나? 힘들겠지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얘는 뻗치기 인간 문화재야.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주영일 검사에 대한 수상한 재산 증식, 뇌물수수, 부실 수사 의혹에 관한 기사 바로 준비해 주셔야 돼. 나 기사 진짜 빨리 쓴다. 하루에 90개도 쓴 적 있어. 50개. 10개, 10개는 진짜 썼잖아. 나가. 여보, 당장. 여보 당신 정말 조용히 해. 우리 집안에선 절대 용납할 수가 없다. 아버지. 넌 가문의 기대를 배반했어. 그것만으로도 이미 자격 상실이야. 나가. 분명히 말하는데 난 너 같은 아들 둔 적이 없다. 밥 먹기 힘드네. 완전히 승계 작업 당장 중지해. 회장님, 대기업 회장이 여장이나 하고 다닌다는 걸 알면 권위가 쓰겠어?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유명 인사 중엔 트랜스젠더나 게이도 많습니다. 그 짓거리 하고 다니다 들켰는데 한 번 새나간 비밀은 쏟아진 물처럼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법이야. 늘 자식만큼은 뜻대로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던 회장님이십니다. 회장님께서 마음을 돌리셔야 합니다. 한상무! 회장님은 MC그룹의 사령탑입니다.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되십니다. 약점을 강점으로 만드는 게 탑입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믿고 맡겨주시죠. 고마워. 진심이야. 형이 만드는 영화의 단역 오디션을 본 MC그룹 모한준 상무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업하기도 바쁘신 분이 어떻게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할 생각을 다 하셨나요? 우리 그룹에서 최근 핑크머니 시장에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데 마침 형님이 만드는 영화가 성소수자 관련 영화더라고요. 이 기회에 그룹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자는 캠페인을 벌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캠페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오디션에 참여하게 됐죠. 신규 사업 진출에 대한 주식시장 반응이 나쁘지 않습니다.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 차별 반대 캠페인에 대한 호응도도 좋습니다.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는 기업 이미지가 조금씩 호의적으로 바뀌는 추세입니다. 수고했어. 때마침 영화도 준비돼 있었습니다. 모한수 도련님께는 죄송하지만 비행기가 추락했어. 근데 취재진들은 사망자의 포커스를 맞춰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때 허병 같은 기자는 어디로 향했을까? 그 비행기를 타고 싶은데 아쉽게도 놓친 사람들을 찾았지. 오늘 회의 끝. 완수 도련님이 모한준 부회장님 오피스텔 방문한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 재미있네. 모한준 부회장 폭로전은 석희 아가씨 복수전인 줄 알았는데 완수도련님 작품이었단 말이지? 아니지. 완수도련님에게 석희 아가씨가 오피스텔 정보를 줬다면 뭐야? 선물? 둘의 합작품? 이 기회에 그룹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자는 캠페인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캠페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오디션에 참여하게 됐죠. 여장까지 하면서 오디션을 봤지만 결과는 형님이 떨어뜨렸지 뭡니까? 제가 아까 대기실에서 살짝 봤는데 이 캠페인용 여장 사진 정말 잘 어울리시던데요? 아무리 잘 어울려도 더 이상은 해보고 싶지 않네요. 한상무 이 사람이 참 매력적인 아군이야. 어? 그래서 더 포기가 안 된단 말이지. 판사님, 전화기부터 주시죠. 한상무 씨도 건강하시지 않습니까?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낮에는 변호사, 밤에는 청소부. 허변 아주 열심히 산다. BTS 스케줄은 김 기자님 아닙니까? 어떻게 이 시간 여기까지 행차하시고 뭐 야식 필요하세요? 손님을 모시고 왔어. 들어오시죠. (15년) 동안 숨어 있다가 이제서 나타난 이유가 뭡니까? 젊었을 때 아내는 목욕탕 때밀이를 하면서까지 내 고시 뒷바라지를 해왔네. 근데 판사가 되고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큰 병이 들더군. 눈 한 번 질끈 감으면 아내를 살릴 수 있었네.
당신 아내의 목숨 살린 대가로 우리 엄마랑 나 죽었어. 평생 내 나름 속죄한다 생각하며 살았네. 내가 우리 엄마가 당신을 용서할 수가 없는데 속죄? 누구 맘대로. 자네 모친을 그렇게 보내고 아들인 자네를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네. 그리고 얼마 뒤 우리 부부는 미국으로 갔고 거기서 쭉 살았지. 얼마 전 아내가 저 세상으로 떠났네. 이젠 남은 숙제를 풀어야 할 때가 왔구나 싶었지. 이제라도 내 죄값을 치르고 싶네. 모한준이 가장 먼저 엄마를 찾아왔어. 과연 모한준이 엄마를 죽였을까? 살인을 한 모한준이 자기 엄마한테 연락을 했고, 그래서 하영서가 달려왔다면 그 다음은 완수 오빠가 왔는데, 근데 완수 오빠는 왜 왔을까? 내 눈에 띄지 말라고 했을 텐데. 아버지. 당장 사라져. 비켜드리죠. 하지만 전 이 집에서 나갈 생각 없습니다. 우리 완준이는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이 집에서 나갈 이유도 그럴 필요도 없으니까. 완수 오빠 다음에 나타난 건 아버지. 아버지 왜 왔을까? 너 무슨 할 말 있냐? 아버지와 전 제대로 된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식사 끝내고 완순 서재로 와라. 예? 네, 아버지. 넌 이실직 구할 거 없냐? 네? 완준이처럼 내 뒤통수 칠 일이 없냐 말이야. 아버지, 아시잖아요. 저 보기보다 삶이 굉장히 심플한 편입니다. 응? 아니, 뭐 호기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다양하게 경험하긴 했지만, 그리고 요샌 뭐 별다른 큰 문제 일으킨 적 없잖아요. 근데 저한테 뭐 특별히 하실 말씀이라도. 영화는 계속 만들 작정이냐? 네. 너 이탈리아의 메디치 가문에 대해서 아냐? 그럼요. 알죠. 금융업으로 성공한 사업가 집안인데 문화에 투자해서 세계 역사에 남는 르네상스 문화를 탄생시켰어. 우리 MC도 미래에는 문화에 투자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고 본다. 잘할 수 있겠냐? 네. 아버지. 네. You're my sister 모석희. 나에게 배팅하겠다는 너의 그 판단. 대단해. 어메이징. 아무래도 행운의 씨는 널 너무 편애하는 것 같다. 드디어 오빠한테도 기회가 왔다. 유일한 여동생인
완준이도 이제 한번 됐고, 아무튼 널 내가 아니면 누가 챙기겠니? 앞으로 많이 바빠질 거야. 우리 속히 긴장 좀 타고 있자. 오빠. 응? 오빤 우리 엄마가 진짜 멋진 예술가라고 생각해? 당연하지. 아 근데 너 요새 부쩍 엄마 얘기 자주 한다? 아니, 뭐 오빠도 예술가니까 친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서. 물론 예술가로서 존경하지만 친해지기 좀 그런 사이지 않냐, 솔직히. 오빠는 엄마랑 한 번도 따로 만난 적은 없었겠다. 그치? 따로 만난 적이... 아, 이거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잘 안 나네. 완전히 그놈 내려. 회장님, 자네는 앞으로 완수 오른팔이 돼주게. 완수 도련님은 안 됩니다. 왜? 자네가 못할 일이 어딨어?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MC의 리더는 수많은 직원들의 삶을 책임져야 할 결정권자입니다. 예측 가능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충동적이고 자유분방한 무한수 도련님은 위험합니다. 여자를 남자로 바꿀 수 있는 능력자가 보안수 하나 컨트롤하는 건 너무 간단한 일 아닌가? 차라리 모석희 아가씨는 어떠세요? 석희는 안 돼. 왜죠? 왕 회장님 앞에서 같이 경쟁했던 자식이기 때문인가요? 그래. 그게 내 품의 한계야. 꼭 붙잡고 품어도 끝내 잡히지 않는 물고기지 석희를 나한테. 그 옛날 왕 회장님이 감정에 치우쳐 그릇된 선택을 한 것처럼 회장님도 똑같은 전철을 밟아선 안 됩니다. 한상무 혀가 많이 길어졌군. 완수 그놈 사람 만들어서 올려봐. 사람들은 말이야, 이 한상무가 제복만 어울린다고 생각해. 아, 전혀 아닌데. 우리 한상무야말로 꽃이랑 참 잘 어울린다 이거지. 이 봐, 지금 투샷 훌륭하잖아. 마음에 들어? 글라디올라스? 꽃 이름은 글라디어스. 검이라는 라틴어에서 왔죠. 내가 왜 한상무를 좋아하는 줄 알아? 완벽하잖아. 이 봐, 모르는 게 없어. 그래서 우린 대화가 된다 이거지. 영광이네요. 한상무, 할아버지나 아버지한테 이런 꽃 선물 받아본 적 있어? 글쎄요. 없는 것 같네요. 그거 봐. That's what it is. 이게 바로 모한수의 방식인 거야. 누구나 생각 못하는, 그래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그걸 이 무한수는 한다 이거지. 한상무는 동의하지? 동의해요. 근데 그런 유니크함이 MC그룹 CEO가 되는 데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도 알죠. 가능한 패였다면 난 벌써 모한수 도련님을 선택했을 겁니다. 근데 이유가 뭘까? 왜 난 불가능한 패시? 본인이 더 잘 알잖아요. 오랜만이네요. 오랜만이네. 염원했던 소녀가 아주 멋진 어른으로 성장했군. 그땐 평검사였는데 이젠 지검장이라면서요? 시간이 많이 흘렀지.
이제 곧 검찰총장 된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거야 뭐 진인사 대천명이지. 우리 귀하신 아가씨가 밥만 먹자고 나를 만나자고 한 건 아닐 텐데. 우리 태영이 아직도 유효한가? 내가 미치지 않고서야 왜 주검사랑 결혼을 하겠어요? 그리고 하늘이 미치지 않고서야 왜 당신한테 총장자를 주겠어요? 한상무 부탁받고 15년 전 살인사건 대충 덮었죠? 내신 검찰총장 다 됐다고 생각할 텐데 지난 일이 족쇄가 되진 않을까요? 자네 지금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가? 내가 원하는 건 간단해요. MC그룹. 내가 생각보다 돈에 좀 욕심이 많거든요. 근데 MC를 가지려고 보니까 제일 방해가 되는 게 한제국상더군요. 지검장님도 한상무 그냥 두면 두고두고 불편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지검장님도 이제 살인사건에서 자유로워지셔야죠. 이게 한상무한테서 벗어나고. 주지검장님, 살인사건 이후 검찰에서 승승장구하는 것도 모자라 재산도 엄청 넣으셨던데. 출처가 어딘가? 그게 중요해요? 이런 기사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죠. 살인사건 직후 청담동으로 이사했고 그 후 재산도 엄청 넣으셨던데. 자, 과연 이런 고급 정보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한상무, 너무 믿지 말아요. MC에 방해되는 순간 그 누구도 예외는 없으니까. 당신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한상무를 감옥에 보내고 검찰총장이 된다. 둘째, 한상무를 못 버리고 비리 검사로 낙인 찍혀 둘이 나란히 감옥 간다. 잠시만요. 네, 접니다. 네? 모석희가 15년 전 살인사건 얘기를 꺼내며 딜을 해왔어. 딜이라뇨? 한상무를 구속시키랍디다. 날 구속시키는 대가는요? 어디서 말도 안 되는 내 비리랍시고 들고 왔더군요. 도대체 MC 패밀리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요? 근데 지검장님, 수사 자료는 안전하게 잘 있겠죠? 내가 가진 자료야 검찰 수장고에 안전하게 잘 있죠. 근데 갑자기 그 얘기를 왜 꺼내는 거요? 회장님도 갖고 있죠? 수사 자료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한상무는 본인이 보관하겠다고 하던데 번거로운 일을 두 분께 맡길 수는 없지요. 제가 안전하게 보관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어야 우리 모두에게 안전합니다.
주검사, 서울지검장이 목표라던데 그 정도로 되겠어? 네, 검찰총장 만들어드리리다. 대신 수사자료 가져오세요. 회장님, 가사 도우미 살인 사건 수사 자료 어디 있습니까?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석희 아가씨가 주영일 검사를 만났습니다. 뭐? 아니 왜? 제 생각엔 15년 전 살인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수사 자료 어디 있습니까? 안전한 곳에 뒀어.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없앴네. 네? 주지검장도 우리 식구 다 됐고 굳이 찝찝한 거 남겨서 뭐해? 5년 전에 다 태웠어. 주영일 지검장은 일단 내 제안을 거절한 것 같아. 이미 예상했잖아. 한상무랑 만난 현장은 찍었지. 응. 이제 한상무가 내 정체 파악하고 우리가 살인사건 뒷조사한다는 거 알아채는 거 시간 문제야. 그렇겠지. 자, 그렇다면 지금 시간 이후에 우리 한상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탑의 정보망이면 이 판사 귀국한 사실 이미 보고 들어갔겠지? 그럼 이 판사 행방을 먼저 찾겠지? 우리가 가진 자료 찾아내려고 수단과 방법 안 가리겠지. 어떻게 해서든 살인사건 공개되는 것과 재심 막아야 되니까. 그럼 우린? 그동안 한상무 아킬레스건 잡자. 허변은? 밖에서 바로 퇴근했습니다. 확인들을 해봤어? 확인 결과 모석희 아가씨는 클럽에 춤추러 간 게 아니었습니다. 크로스 체크한 거야? 네. 주로 이용했던 VIP룸에서 술을 마시거나 춤을 춘 게 아니라 회의를 했다는 걸 종업원을 통해 최종 확인받았습니다. 최근 허변과 모석희 아가씨 통화 기록 확인한 결과 뉴스패치 기자들 오윤규 형사가 잡혔습니다. 오 형사는 허변의 지인인 것도 확인했고요. 오케이. 허변 과거 수년 전 금융기록까지 다 뒤졌는데 이상한 게 나왔습니다. 그래? 2013년까지는 우체국 수표로 송금을 했는데 14년부터 은행 계좌로 이체한 부분이 좀 특이합니다. 수취인이 누군데? 임순입니다. 임순은 아직 신원 파악이 안 됐는데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됐어. 저 사모님. 출입국 관리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이동준 판사가 며칠 전에 한국에 입국했답니다. 왕 회장님한텐 죄책감이 들지만 증언을 하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아들도 MC그룹에서 일을 하고 있고 제 가족들이 위험해지는 일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가씨. 그렇군요. 한상무가 두렵겠죠.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황 박사가 증언을 쉽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너무 실망하지 마. 그럼 이 정도로 실망할 순 없지. 뜻밖의 소득도 있었고. 뜻밖의 소득? 물론 확실한 검증이 필요한 거지만. 검증? 응. 뭐해? 빨리 출발 안 하고. 네, 상무님.
알겠습니다. 부르셨습니까? 박태호. 그래서 자네 계획은 뭐지? 15년 전 사건 재심 청구하고 연루된 사람들 한 명도 빠짐없이 응징할 겁니다. 상무님까지. 아니, 허변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그게 무고한 사람을 15년 동안 감옥에 가둔 장본인이 할 수 있는 첫 마디입니까? 미안하다! 한마디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인간이라면? 미안하다. 변호사 입에선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되는 말이야. 하긴 변호사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재심 청구는 쉽지 않아. 더구나 확실한 증거도 없잖아. 글쎄요. 글쎄요라. 상무님 눈엔 내가 하찮은 존재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나 절대로 포기 안 합니다. 난 성미가 급하지도 인내심이 부족하지도 않으니까. 허윤도 씨, 당신을 공금횡령으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변명할 기회가 있고 구속 시 적부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